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문 열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젊은 청년이 가방 하나 들고 싹 서 있으면서 여기 저기 이름 좀 지러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다른 건 영업 뭐 하는 영업사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 이름 누구 이름을 했더니 애를 낳는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자식인데 이름 지러 왔대요. 그래서 한번 엄마 아버지 사주를 좀 알고 있는 게 좋다고 참고로 제가 한번 참고로 해서 장명하는 데 도움을 줄까 해서 하는데 한번 저 생년월일 좀 불러주세요 해서 봤는데 사주가 혹시 뭐 결혼식 안 하고 이렇게 애를 낳으신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런 게 사주에 나옵니까? 나올 수 있죠?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좀 물어보니까 2년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결혼한다는데 부모가 극구 반대해가지고 이제 가출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야 요즘 젊은 사람들 대단해. 가출해버려가지고 가출해서 다른 이제 동거 생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주 구조가 신약한 사주인데 도화가 발달돼 있어요. 도화. 그리고 역마가 있고. 그게 굉장히 활달하겠죠. 움직이는 게. 경금, 경인일주. 금이니까 어떻게 돼? 똑 부러지는 건 있죠. 신약한 사주지만 똑 부러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의사가 안 맞으면 이렇게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이게 한 2, 30년 전만 해도 부모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고개 숙이고 알았습니다 해야 될 텐데 요즘은 또 그렇게 흘러가질 않아. 워낙 개성들이 이제 강해지고 매체, 우리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름은 이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럼 뭐 구태여 알 필요 없고 그랬더니 한번 사주가 어떤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혼전 출산을 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35살 먹었어요. 35살 먹었는데 정묘년 병호월 경인일 개미시에 태어났는데 지금 도화가 2개나 있죠. 그리고 역마 하나 있고 이제 화계에 있고 요 특징은 기본적으로 습이 이렇게 습과 조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사주예요. 남자 사주가 이제 조하니까 조가 약간 강하지만 그래서 습이 이렇게 4개나 있다는 거는 조습이 잘 조화를 이루는 이렇게 조가 요 정도 되면은요 생산성이 있다는 거야. 생산성.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은 도화가 이렇게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혼전 출산 이런 경우는 이것도 정말 20, 30년 전에 그러면 집안의 망신이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디서 애 낳았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한동안 어떤 유교 문화에 이렇게 젖어 있어가지고 선입견이 안 좋았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요 주인공을 기준으로 해서 요게 지금 요 편제가 이게 지금 배우자죠. 요거는 정관은 이게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화가 재관과 이렇게 합의됐을 때는 혼전 임신해서 출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혼전에 애 낳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처음부터 그러면 상대편도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근데 그때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애를 낳나 보네요 했더니 맞대. 근데 부모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냥 튀쳐나왔다는 거야. 나와서 이제 동거 생활하다가 2년 차에 지금 애를 낳아서 이름을 지러 왔다 그러는데 자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이 도화가 2개 있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재가 있죠. 재.
재하고 요건 관이에요. 자, 요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결혼 전, 즉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만나서 동거생활에서 애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도화가 재간과 합되면 혼전 출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는 상당히 명랑한 사주죠. 왜냐면 목화가 발달된 사주예요. 목이 하나, 두 개, 화가 세 개에서 요렇게 한 편이죠. 목화. 봄, 여름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굉장히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표정도 밝고, 그 다음에 요 화는 이 불과 같죠? 이 토로 되어 있지만 이 목화가 발달됐을 때 토는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 봄, 여름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복도 위의 토기 때문에 열토예요, 열토. 그러니까 결국은 기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8자 중에서 6글자가 목화의 기운. 나머지 금수가,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가을하고 겨울 기운인데, 이게 상당히 이게 더웁죠. 한여름이니까. 이렇게 때는 일단 조후로 봤을 때 수가 필요하죠. 요 개수가 용신인데, 개수가 좀 약하죠, 용신이. 네. 그 정도로 봤을 때, 여기 보면, 자, 이게 지금 이 경금이 주인공인데, 나를 도와주는 토가 하나 있는데, 이 토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습토한테 도움이 안 돼요. 미토는, 열토는. 이 생산성이 가지고 있는 이 금토 입장에서는 특히 미토는 이 도움이 안 돼요, 토는. 우리가 보통 토생금으로 배우지만, 이 미토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잘 보셔야 된다는 거야. 습토일 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진토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술토 같은 경우.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생각보다 경금한테 도움은 안 되니까 신약한 사주죠. 그런데 이제 양인이 이렇게 있고, 이 양인 역할 때문에 좀 더 이제 기질은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기질이 강해지다 보니까 조금 첫인상이 이렇게 약하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망을 보면은요, 한번 지금 이제 경인이면은 오미가 공망이거든요. 오하고 미가. 그래서 이게 자식 자리하고 이게 직장 생활, 사회궁하고 부모궁에 공망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이 부모하고 좀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의 인연이 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자체는 궁으로 얘기하면 자식궁이기 때문에 자식의 인연도 좀 약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자, 오늘 이 사주의 특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도화가 발달되는 경우는 1차적으로 요즘은 이 도화는 인기 있는 별이에요. 인기별.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 사주에 이 도화는 꼭 한두 잔은 있죠. 그래야지 내가 여러 관객 앞에서 내가 무대에서 제대로 나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자체가 두려우면은 그 연예인 못 되는 거죠. 몇천 명이 되더라도 내가 전혀 관중 의식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별이죠. 인기별도 이제 프로별, 도화가. 그게 발달됐으니까 그렇게 당차죠. 그리고 이 경금 같은 경우는 이 결단성이 강한 일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냉정하거든, 이 경금 자체가. 물론 여기 지금 화가 많기 때문에 그걸 온화한 어떤 느낌이 있고, 그것이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은 주어졌지만, 기본적으로는 냉정하고 차갑고 결단성이 대단한 이 경금이라고. 이 경금 일간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화가 지금 너무 목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거 원석으로 봤을 때, 다듬어지지 않은 금으로라고 봤을 때 다듬어질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죠. 오화가 계절적으로 한참 더울 때고. 그러니까 이때 이 병화는 빛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정화하고 경금하고 여기 숨어 있는 간목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벽과 민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원석이기 때문에 이 가공을 해서 용금,
성기를 만들어야 돼. 어떤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주 구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경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다듬질. 자, 이 경금을 이제 재련을 시켜야 되는데, 요 자체에서 좀 경금이 없는 게 좀 아쉽죠. 임수에 보면 요때. 지금 그래서 여기 임수가 와 있죠? 요렇게 되면, 자, 이게 용광대에 넣고 쇠를 녹여서 요 물 속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 담금질을 해야 돼. 예, 그래야지 쇠가 강해지고 제대로 된 기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지금 30일 때문에 좋죠, 요거는? 근데 밑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목화가 발달돼 또 목이 오죠. 이렇게 되면 이 사주에서 이 수기운이 다 빨려 들어가요. 여기 원래 인목 자체는요, 한강물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흡입력이 강하다는 거야. 인목은 특히. 근데 지금 인목이 두 개가 와버리면 이 물 자체가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상관성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 물론 이런 화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과감하고 좀 명랑하고, 또 아름다운 거 추구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요 상관성이 좀 약해진다는 거.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 전체 운을 보면 인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인묘진 목국이 30년 지속되는데 이렇게 되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여기가 지금 목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운이 올 때 좋아요. 40일 때부터. 자, 이때 오면 이제 좋고, 이 금운이 왔을 때도, 그러니까 이 전체 대운을 봤을 때는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사주 운이 좋게 흘러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 신축년을 보면은 겁재운이라도 일단 이럴 땐 도움이 되죠. 신약한 사주니까. 근데 이 축이 오면은 이게 물론 이제 습한 기운이니까 전체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오행 이 충국 관계를 보면은 이게 축어 원진이 되고 이 자리에서. 그게 이 관하가 원진이죠. 그 다음에 자식 자리, 자식궁에 또 충이 되어버리죠. 그 자식을 내서 자식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원천적으로 이게 인연이 약할 때 잘못하면 자식이 삐뚤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축월인데 이렇게 습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뭐 하는 일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간에 이게 좀 기토가 들어왔죠? 이건 도움이 되는데 밑에 이 해가 문제죠. 해, 묘, 미, 이 목국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목이 강한데, 목화가 강한데. 그래서 이 월운은 이렇게 좋게 작용을 안 해. 일지를 보면 정축일인데, 지금 화가 강한데 또 불이 와들어 있고, 밑에 또 축이 오니까 또 이게 분란을 일으키죠? 원진에다가. 그 다음에 자식궁에 또 축이 돼버리고. 자, 요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 연운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주에서는 금하고 수가 봤을 때 운이 잘 풀린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젊은 친구인데, 결단성, 뭐 판단은 본인이 했겠지만, 뭔가 주저주저하지 않고 내가 딱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일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집에서 반대한다고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동거생을 차려서 이렇게 자식을 낳았다는 거는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주관적으로 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대단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도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생각하는 자체가 남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그게 뭐 죄 졌다 그런 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따로 본인이 나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 과감성 이런 건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역시 시대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사주 자체의 영향을
자, 받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제 그걸 한번 느끼면서, 사주 한번 풀이를, 그러니까 도화가 재와 관이 합의되어 있을 때 혼전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주 유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